아프리카에서 봉쇄 조치를 강제하다 13살 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쇄 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유럽 최다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입니다. 확진자가 아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다니다 적발될 시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최대 약 6억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이 두 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초기부터 과감한 조치를 취해 1월 30일 중국과 접경한 국경 일부를 봉쇄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증가하자 3월 30일부터 선박, 철도, 자동차를 통한 입국은 물론 보도 통행자용 국경관리소까지 막았습니다.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에 이어 육상 국경까지 전면적인 국경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러시아는 격리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 사망 시 최대 7년 징역,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뜨려 환자의 사망 등 위중한 상황을 야기한 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만 루블, 하나로 약 3,100만 원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경찰 허가 없이 외출 시 회초리, 얼차려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봉쇄 기간 문제를 일으키며 군경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사살하라고까지 명령한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시 최고 10억의 벌금 혹은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이란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의료용품 장비를 사재기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사복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는 경찰의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의 채찍과 고무탄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13살 소년을 포함 5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저녁 7시 이후 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통금 시간을 두고 있는데 일부 작업장에서 통금 시간 이후에야 퇴근을 허락해 시민들이 폭력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우간다에서는 군인들이 통행금지를 어긴 시민에게 총을 쏴 2명이 다쳤습니다. 우간다 택시기사 제임스 카고자는 경찰에게 두드려 맞더라도 일하러 가는 게 낫다. 집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 손을 자주 씻기가 힘듭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도시 지역 거주민의 60%가량이 깨끗한 물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약 5억 8,700만 명이 기본적인 위생수칙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남아공 보건장관은 봉쇄정책 덕분에 남아공의 감염률이 안정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안보연구소는 보고서에 봉쇄령을 남용해 생긴 위협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위협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확진자의 가족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거의 매일 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확진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가족 나들이로 미술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진 판정된 이후에도 동선을 밝히지 않아 시에서 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동선만 방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한국은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발 없이 수사 가능, 외국인은 강제 추방 혹은 재입국 거부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심플 샘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